밤비걸입니다. 오늘은 밤비걸이 파운데이션을 무려 17개를 가져왔어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유명한 제품들 크림 파운데이션부터 리퀴드 파운데이션까지 다 가지고 왔고요. 이 파운데이션 저렴이 고렴이 여러분들께 베스트를 17종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파운데이션 여기 모두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지켜봐주세요.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렴이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은 요 3가지인데요. 제가 이 중에서 베스트를 좀 추천드리자면 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근데 요 베스트 말고 요 2가지 너무 궁금하시죠? 요거는 먼저 레브론의 컬러스테이 휘프크림 메이크업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VDL의 스프림 크림 파운데이션입니다. 크림 파운데이션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말씀드렸던 레브론과 VDL 그리고 로라 메르시에의 크림 스무드 파운데이션, 지우개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하죠. 이 3가지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 2가지 로라 메르시에와 VDL을 추천을 하겠는데요. 약간 이렇게 영양크림처럼 생겨서 되게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 이 VDL의 스프림 크림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묽은 크림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손등에 살짝 덜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얘는 스프림 크림 파운데이션 VDL 거고요. 로라 메르시의 크림 스무드 파운데이션. 보이시나요? 얘가 이제 로라 메르시의 크림 파운데이션, 얘는 VDL의 파운데이션인데요. 보시면 얘가 조금 더 밝은 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좀 더 내추럴한 톤. 이 레브론의 컬러스테이 크림 파운데이션은 약간 뭔가 푸딩처럼? 푸딩 젤리 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가 제가 조금 별로였던 점은 톤이 확실히 보시면 약간 회색 톤이 돌아요. 이런 회색 톤이 도는 거는 내추럴하기는 하지만 발림성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톤이 살짝 회색빛이 돌아서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었어요. 제가 그럼 베스트로 뽑았던 이 2개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이 VDL의 스프림 크림 파운데이션을 발라보겠습니다. 크림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촉촉하게 발린다는 건데요. 어떤가요? 좀 톤이 조금 밝기는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반만 발라놓으니까 살짝 이상한데 얼굴 전체에 발랐을 때는 약간 자연스럽게 하얀 느낌이어서 저는 그렇게 과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지금 톤도 괜찮고 촉촉하고 무너질 때도 좀 예쁘게 무너지더라고요. 크림 파운데이션의 특징이 좀 무너질 때 예쁘게 무너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로라 메르시에를 한번 발라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톤이 더 내추럴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파운데이션 톤을 내 피부보다 반 단계 정도 낮은 파운데이션을 쓰면 굉장히 내추럴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보시면은 살짝 얘도 살짝 내 톤보다 아주 조금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도 지우개 파운데이션이라 그런지 정말 커버력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렇게 크림 파운데이션들을 발라보았어요. 얘는 조금 더 톤이 내추럴하죠? 요즘 제가 크림 파운데이션에 빠져있는 이유가 제가 환절기가 지나고 나서 약간 이쪽에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크림 파운데이션 하니까 진짜 잘 지워지고 컨실러 따로 안 해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크림 파운데이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좀 별로였던 제품부터 좋았던 제품 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나한테 정말 별로였던 제품들을 골라왔어요. 너무 많죠? 첫 번째로 슈에무라. 슈에무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밀착력도 안 좋으면서 톤이 너무 노랬어요. 얘 같은 경우에 정말 2번 정도 발라나 완전 거의 새 거예요. 그 다음 요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도 톤이 너무 노래서 요거 2개는 엄청나게 나빴던 건 아닌데요. 정말 커버력이 1도 없습니다. 진짜. 이 워터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정말 얘가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에요. 정말 얇게 발려서 내 피부처럼 연출이 되고 촉촉한 것도 눈에 보이지만 엄청 얇게 발려서 그런지 좀 지속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이 나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요거는 얘도 손에 발랐을 때 정말 이렇게 정말 내추럴하게 얇게 발리지만
그만큼 조금 지속력이나 뭐랄까 다크닝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보통이었던 제품. 보통이었던 제품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디자이너 리프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고 지속력도 좋았으나 커버력이 없고 얘는 약간 옐로우 베이스여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피부가 약간 건조하고 노란 톤이어서 너무 옐로우 베이스 쓰면은 좀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 브루조아의 헬시믹스 생과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딱 바르자마자 약간 청포도? 과일향? 그런 게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제가 막 이거 약간 얼굴 향기로 남친 자극하고 싶을 때 바르라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약간 핸드크림으로 바르고 싶을 정도? 너무 좋은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촉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중위권.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너무 좋고 얇게 발리고 진짜 뭐랄까 딱 내가 원하는 톤 베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선 보통의 촉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속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드디어 추천하는 파운데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이 3가지 파운데이션은 모두에게 입문용으로 좋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가 한별이가 지성 피부거든요. 지성 피부 한별이에게 추천받았으면서도 저도 너무 좋게 썼던, 그러니까 건성과 지성 피부 모두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무난무난 촉촉 아이템. 요건 요거 2개인 것 같아요. 디올의 스킨 포에버 파운데이션은 마무리감이 약간 파우더리해서 촉촉하게 발리지만 파우더리하고 뽀송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요 같은 경우엔 정샘물 아티스트가 사용한다고 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되었었죠.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트 파운데이션. 얘 같은 경우엔 촉촉하게 발려요. 그리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입문용으로는 이 땡미라클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P02 컬러를 쓰고 있고 디올 스킨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10호를 쓰고 있어요. 제가 직접 얼굴에 발라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으시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파운데이션을 지우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세수를 하고 왔어요. 이 3개의 파운데이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디올, 에스티로더, 그 다음 랑콤의 파운데이션이에요. 한번 살짝만 비벼볼게요. 내추럴한 톤을 가진 건 이 에스티로더, 그 다음 조금 밝은 톤을 가진 건 이 2개의 컬러였어요. 먼저 그러면은 에스티로더부터 이쪽에 살짝만 발라볼까요? 저는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만 굉장히 옛날에 써봐서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거는 다 이렇게 막 촉촉하지 않고 막 건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파운데이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촉촉하게 발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를 자기의 베스트 파운데이션으로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고르게 펴발리네요. 얘에 비해 약간 더 보송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디올의 스킨 포에버 파운데이션. 보이시나요? 얘는 조금 더 이쪽 에스티로더보다 살짝 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얘는 광이 촤르르 돈다기보다는 약간 안에서 광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많이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커버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촉촉하게 바르면서 적당히 파우더리한 마무리가 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분광이 많이 돌면서 막 너무 차르르르 막 이런 거 좀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이런 디올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탑으로 꼽은 디올의 파운데이션과 에스티루도의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을 양쪽에 발라보았어요. 어떤가요?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앞으로 땡미라클과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4가지 파운데이션은 거의 차이가 없고 무엇을 구매하셔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4가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약간 뽀송한 마무리부터 촉촉한 마무리감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뽀송한 마무리의 이 절대 강자 디올의 스킨 포에버 파운데이션은 바를 땐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할 때 적당해요. 그 다음에 이 땡미라클은 입문자용에게 너무너무 좋은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화점 파운데이션을 누구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처음으로 입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랑콤의 땡미라클 추천드리고 에스티루도의 이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성인 저에게도 잘 맞았고 지성이었던 한별이도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제가 촉촉함에서는 넘버원을 꼽을게요. 촉촉하게 피부 표현이 잘 되면서도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사실 이 3개는 다 7, 8만 원대거든요. 근데 얘만 혼자 3만 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성비는 정말 좋은 거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파운데이션을 정말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저는 세수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러 가볼게요. 와, 세수를 3번 했더니 지금 머리가 다 망가졌어요. 완전 점점 페인이 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랑콤의 땡미라클 파운데이션과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랑콤 땡미라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고 얇게 표현이 되지만 커버력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그만한 잡티도 못 가리는 그런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촉촉하고 얇게 발리면서 뭔가 내추럴한 피부 표현에는 정말 제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랑콤 땡미라클이 커버력이 너무 약해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도 좋지만 조금 커버력이 있는 걸 원하신다, 커버력이 있고 촉촉하게 바란다 라고 하면 이 에스티로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쪽에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발라볼 텐데요. 요거 저는 아이보리 퓨어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펌핑이 좀 양이 조절이 안 돼서 그게 좀 미스해요. 좀 너무 양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비슷한 톤처럼 보이는데 얘가 살짝 더 밝죠?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더 윤기 광이 돌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었죠. 얘는 좀 내추럴하고 그래서 에스티로더랑 에스쁘아를 가장 데일리로 많이 쓰기는 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리뷰한다고 깜빡했는데 이 정샘물 파운데이션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누르면은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얘가 되게 정샘물 아티스트가 만들었다 그래서 막 광이 촤르르 돌면서 막 이렇게 피부 표현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얘는 좀 그냥 비추예요. 살짝 뻑뻑하고 입술이 심심하니까 입술을 하나 발라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리뷰를 마쳐볼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은 가장 개인의 피부마다 다르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매장에서 테스트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저는 이 베스트 파운데이션을 들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